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초대 손님께서 나오는 시간이신데 네. 딱 들어오시면서 예. 여인천한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인천하 아시죠, 선우 씨? 너무 잘 알죠. 매야? 이거잖아요. 제가 매야? 그 음악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전형적인 시그널. 꽝꽝꽝꽝꽝꽝 네네네. 막 이러면서 그 강수연 씨였나요? 맞아요. 그때? 그리고 도지원 씨가 꽝꽝꽝 네네네. 막 이러면서 그 강수연 씨였나요? 맞아요. 그때? 그리고 도지원 씨가 매야 이거 했잖아요. 참 기억력도 좋으세요. 네, 오늘 네. 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저는 이 시간이 항상 네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미국 살면서 꼭 알아야 할 네. 이민법 또 가정법 이런 네. 부분 처리하게 세련되게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우 씨가 네. 저한테도 몇 번 조인정 변호사님 말씀 듣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랑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네. 자랑 좀 했습니다. 인사 소개해 드릴게요. 얘기를 바라죠, 뭐 저도. 그렇죠. 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입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되니까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을 비롯해서 네. 많은 분들이 항상 이 시간 들으시면 조금 모자르다, 네, 더 듣고 싶으시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변호사님? 이야기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변호사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민 사회에 이렇게 살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또 영주권 받으신 분들, 뭐 시민권자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 커뮤니티 안에는 실제로 이렇게 체제 신분을 부득이 유지하지, 네. 우리가 서류 미비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주위를 돌아다 보면은 네. 아마 어쩌면 한 네 분, 5분 중에 한 분은 신분을 유지하고 못하신 그런 맞아요. 불법 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시 합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와. 또 진짜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경우에 있는 것인지, 네. 또 불법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되게 이민법을 강화하고 반이민 많은 분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요. 상담 자체도 안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뭐 포기하신 그런 상태가 주위 된 분들이 분들이 안 된다, 안 계시겠군요. 된다. 근데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그 바뀌어가는 법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긴가민가 하든지 궁금하고 이렇게 전문가랑 만나서 이렇게 스테러스를 상의해보고 네, 또 네. 불법이지만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런 거를 야, 좀 상의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주변에 네. 혹시 지금 네, 서류 네. 미비자가 아시는 네. 분들 계신 분들은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되게 예. 많습니다. 네. 되게 예. 많습니다. 예, 혹시 또 그러니까 주변 분들 네. 빨리 유튜브나 그럼요. 라디오 서울 1100 좋은 네. 아침 좋은 하루 들으시라고 예. 빨리 소문내 주세요. 혹시 예. 알겠습니까? 오늘 정말 큰 도움을 받으셔서 네. 해결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합법적인 체제의 신문이 종료됐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먼저는 불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미국은 이게 속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불체자가 자녀를 낳더라도 태어나면 다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주의. 태어나지 않고서 외국의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주의. 태어나지 않고서 외국에서 올 때는 뭔가 비자를 받아오신 분들도 있고, 한국은 무비자가 돼서 요즘은 미리고 가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어요. 왜냐면 웬만하면은 무비자로 들어오는 게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불법이 되는 거는 대략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어떤 사람이 그럼 불법인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한국이 무비자가 된 게 2007년 정도였었거든요, 후반기에.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에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서 보통 미립국 했다고 하죠. 그렇죠. 미리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entry without inspection, 검사를 안 받고 들어온 거를 우리가 이제 미립국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줄여서 이민국 양식이나 이런 데는
이제 EWI라고 표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오래 전에 들어오셨지만 신분 해결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미입국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이게 남미 국가들은 특히 뭐 멕시코, 과테말라, 뭐 니카라과, 엘살바도 뭐 밑에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제가 경험상 봤을 때 거의 너무 멀기 때문에 뭐 옆집 담 넘어오듯이 미입국 하신 분들 많지는 쉽게 않아요. 미입국을 네. 해올 수가 옆집 담 없었어요. 넘어오듯이. 맞아요. 예. 근데 멕시코는 진짜 강, 그럼요. 네. 뭐 기차, 어. 차, 뭐 걸어서 뛰어서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결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보도를 통해서 꼭 멕시코 사람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입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스펙션 안 받은 부류가 이제 그 대표적인 불법 체류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먼 나라들은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오는 것도 지금 힘들고 하니까 비자를 받아갖고 오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에스타라 그래서 에스타는 그 시스템이에요.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예요. 네. 에스타. 예. 네, 많은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오실 때 에스타를 출력해가지고 입국 심사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에스타가 비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무비자를 하기 위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전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에스타로 미국에 들어오면은 공항에서 입국 목적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비자 웨이버 할 때 W, 비즈니스의 B에서 WB라는 신분으로 입국이 되고 네.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왔다, 뭐 친지를 방문한다 할지 여행을 왔다 할지 이런 경우는 투어리 약자에서 WT니까 사실은 입국 코드는 WB, WT 이게 입국 코드예요. 에스타가 아니고.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네요.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본인들은 에스타로 왔다. 맞아요. 근데 에스타를 가지고 입국 심사를 받으신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죠. 제가 무비자로 온 경우는 그래서 뭐 비즈니스로 왔든 개인적인 용도로 왔든 90일 체제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90일이 지났는데 안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게 스테이가 오버한 거예요. 오버스테이. 네, 그래서 우리가 오버스테이 때로는 out of status 이렇게 불러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거지만 예를 들어 out of status 이렇게 불러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 공부를 하러 와서 뭐 커뮤니티 칼리지 뭐 LACC 같은 데 다니다가 2년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네. 안 돌아가고 그냥 또 학교에서 세비스라는 전산 정보 시스템 F1 스테러스를 이제 터미네이트 시켰어요. 네. 그러면 터미네이트 한 그 날서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하는 거예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H1 전문직 쇼비자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뭐 회사가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뭐 레이오프를 당한달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60일밖에 없어요.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 안에 딴 고용주를 찾아서 옮겨가든지 뭐 학생 비자로 변경을 하든지 근데 뭐 몰라서 안 하고 시간을 놓치고 이런 경우는 60일이 지난 다음에 스테러스가 다시 또 아웃되는 거예요. 체제 기간이 주어졌는데 네.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린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오버스테이 또는 아웃 오브 스테러스 이런 불법이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스테러스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들이 오면은 그 유학생 현장 실습 기간이나 학업 과정 실습 기간인 뭐 OPT는 이제 Optional Practical Training,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이런 기간이거든요. 네. 그런 허가를 정식으로 받기 전에는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방송이라 비공식적인 건 하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해주다가 어려우면 당장 학업을 접고 한국 가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 받고 뭐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버 또 뭐 노래방 이런 데서 일하고 또 사무직으로 일하는데 이게 캐시로 받고 우리가 네, 일하는 사람을 네. 제가 종종 보죠. 그렇죠. 이게 뭐 세럴라이스로 누가 뭐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신분이 불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 일을 하더라도 체크로 받고 뭐 세금 보고하는 양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오토라이즈 안 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세금 보고를 안 했는데도 W2 같은 게 이슈가 되면은 이게 W2 같은 게 이슈가 되면은 이게 스테러스가 바이올레이션 돼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을 어떻게 잘 안 들키고 하냐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네네. 네.
뭐 현금 받고 이런 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하지 않는 게 정답이고요. 그렇죠. 고용 허가 맞습니다.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한 게 불법이고요. 또 거꾸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재원으로 뭐 L1 비자나 맞다. E2 비자로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회사가 월급 주기도 어렵고 뭐 지사를 뭐 클로니까 나는 본국에 안 돌아가고 차라리 여기 있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신분 변경을 제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야지만 합법인데 주재원들은 그렇죠.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비자가 일하는 비자는 되게 많거든요. 뭐 종교자들은 아론 비자를 갖고 있고 뭐 언론인들 이런 거는 뭐 I 비자를 갖고 있고요. 네. 있고 뭐 언론인들 이런 거는 뭐 I 비자를 갖고 있고요. 네. 주재원들도 L1도 있고 뭐 E1도 있고 E2도 있고 또 전문직 취업 비자는 H1 그러니까 이 많은 비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코비드 사태든 뭐든 일을 못 하게 되면은 그 일을 안 한 것 자체가 스테러스가 아웃 오브 스테러스가 되는 못 하게 되면은 그 일을 안 한 것 자체가 스테러스가 아웃 오브 스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겠네요.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불법은 다 이민법상 다 불법이에요. 네. 그러네요.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이민법상 신분이 불법이 되는 그런 네. 사례를 지금 말씀을 근데 오늘은 해주셨어요. 이제 불법인 네. 거 해드린 건데 그쵸. 이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합법적인 신분이 될 수 있는지 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거를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뭐 나눠보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네. 정말로 저희가 조금 요 말씀 듣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불법 신분을 정상화, 합법화 시키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신분을 정상화, 합법화 시키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잠시 광고 말씀 듣고 예. 와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네. 말씀이 지금 시작이 되겠네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네, 저희 바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재인정 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과 불법 체류, 또 합법적인 신분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불법 체류라 그래서 나는 정말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포기하실 게 아니라 항상 길은 있다는 거 있어요. 네, 그 길을 또 변호사님. 불법이 되면 이렇게 합법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보다 그 초이스가 작은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죠. 불법인 것 중에 뭐 제가 지금 처음 변호사님 저기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예. 네네. 볼륨을 끝까지. 가까이? 예. 네네. 볼륨을 끝까지 좀 끝까지 올려주세요. 올렸거든요. 네네. 마이크 상태가 지금 조금 불안정해서 한 번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노란 마이크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민 씨, 요 빨간 마이크로 좀. 바꿔드릴게요, 제가. 네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마이크를 좀 전체적으로 다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불법인 상태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주 쉬운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합법인 사람은 여러 가지 취업 이민이나 뭐 이렇게 가족 소청이나 방법이 많은 대신에 네. 불법이셨던 분들은 방법이 많은 대신에 네. 불법이셨던 분들은 이제 시민권자의 이제 직계가족. 네. 네, 이민법상 얘기하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요. 네. 시민권자의 부모, 그다음에 배우자. 마이크를 이쪽 하는데 지금 그래도 이 마이크가 가장 나은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제가 목소리를 샤우팅해야 될까요? 네네. 소리 질러.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이크 상태를 조금 미리 체크를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할 시간이 또 없었어요, 시간도 사실은. 없었지만 다 완벽한 말썽이네요. 아이고, 여러분. 양해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불법 체류자들, 서류 미비자들이 네. 혹시라도 미국 내에서 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혹시라도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이렇게 나눠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이렇게 나눠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먼저는 이렇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 직계는 모든 가족이 직계가 아니에요.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요 세 그룹만 시민권자의 이민법상 직계가족이라 그래서 우리가 immediate relative라고 불러요. 직계가족이라 그래서 우리가 immediate relativ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배우자는 당연한 거고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그러니까 21세 이상의 성인 이상은 자녀는 포함이 안 되네요. 이민법상 직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계는 아까 세 가지 불법 체류자 중에 미입국 미국에서 인터뷰할 자격이 없습니다.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예. 그렇지만 이제 합법으로 들어왔다가 아웃 오브 스테러스 되신 분이나 스테러스를 바이올레이션 하신 분 있잖아요. 오버스테이나 오버스테이나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의 직계인 경우는 미국 내에서 인터뷰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국 내에서 인터뷰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뭐 벌금도 없고 페널티도 없고 뭐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도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히스패닉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많은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아예 입국 심사 안 받고 오신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21세가 되더라도 미입국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터뷰할 자격이 없어서 미국의 불체자가 무려 뭐 1,100만 명이나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아마 하는 얘기는 아주 그 기본적인 거라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입국 해오신 분들은 시민권자 가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사면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사면 신청이요. 네. 사면이 뭐냐면 입국 금지 조항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국 금지를 사면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는 30여 년 일했기 때문에 뭐 20년 전 이럴 때는 미국에 불법으로 얼마를 오랫동안 있었든지 페널티가 해외에 나가서 인터뷰하라 이게 다였어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예전에 과거에. 네네. 예. 근데 이게 97년 4월 1일 날 이민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이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면은 네.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서 입국 금지 조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오버스테이 했든지 스테러스 바이올레이션 했든지 미입국을 했든지 불법이 된 기간 그러니까 불법은 영어로 unlawful presence라 해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UP 이렇게 부르는데 네. 불법인 기간이 180일 이상인데 자발적으로 이제 미국을 떠났거나 영주 가려고 하는데 내가 미국에서 불법한 기간이 180일에서 만 1년 하루 전 364일까지는 일단 떠나면 3년은 미국의 입국이 금지된다. 이게 불법 체류자에 대한 뭐 페널티 같은 거예요. 법이 바뀐 거죠. 3년 입국 금지 제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국이 금지되는 기간으로 네, 이게 그러니까 입국이 나눠지는 금지되고 시민권자 직계를 제외하고는 또 인터뷰할 자격이 없고 비자 없이 들어온 사람은 아예 인터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네. 나가면은 3년이 지나면은 이민 비자 받아갖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미국을 이민 비자를 인터뷰하러 떠났든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든 떠났을 때 날짜가 365일 만 1년을 넘는 순간 10년 동안 미국의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네. 10년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10년 동안 못 오기 때문에 거의 뭐 이상가족 수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거의 뭐 이상가족 수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못 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민수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10년씩 못 올 바에는 나 차라리 불법으로 살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그 10년씩 못 오고 3년씩 못 오고 이런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가서 네. 또 2, 3년 살다 보니까 뭐 가족이 떨어진 경우는 가족도 보러 가야 되겠고. 그렇죠. 아이들이 있거나. 또 예. 한국이 좋을 것 같아서 돌아왔는데 와서 살다 보니까 도로 미국이 그립고 미국이 더 나은 것 같고 뭐 사람의 마음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못 참고 비자를 못 받으니까 다시 미입국을 해오신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많이 있어요. 또 타운에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다시 근데 오시는 거죠. 떠나서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을 다 채우지 않고 네. 네. 그냥 다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영구 입국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민법은 법을 지키라는 거죠. 아. 법을 안 지키면은 이렇게 20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오버컴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3년, 10년 되지 않고 네, 예. 를 채우지 않고 다시 비자도 안 받고 또 미입국에서 들어오거나 시도를 했다가 국경에서 골리거나 그러면은 바로 영구 입국 금지를 사면받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3년이나 10년이나 입국 금지를 사면받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네네. 직계 가족이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없으신 분은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항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가족이 불법이 됐지만 왜 자녀가 이제 시민권자 된 경우도
너무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죠. 와서 애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할 때 자녀를 통해서 사면받는 건 아주 극히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면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배우자,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면받을 수 있는데 그 사면이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을 사면받는 거를 I-601 Provisional Waiver라 그래요. 네. 웨이버. 네. 네. 근데 이 웨이버의 신청 자격은요. 일단은 그런 하나라도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트래픽 티켓, 스피딩 네네네. 티켓 2개 띄었다 이런 건 교통 네, 인프랙션이라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 그거는 네. 크리미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크리미널이 없어야 되고 신분이 단순 불체인 경우만 3년, 10년 못 오는 거를 사면받을 수 있는데 그 사면도 사면도 이민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 이민속을 해서 청원서가 이민국에서 허가가 나오고 네. 비자 인터뷰하러 가기 보통 6개월쯤 전에 이제 비자 피비를 내라 공무성에서 수수료를 먼저 내라는 통보서가 온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 쯤기 전에 미국 내에서 사면을 받고 그 사면을 받았다는 얘기는 대사관에 인터뷰 스케줄이 돼서 나가면 인터뷰만 하고 바로 3년 10년 살지 않고 사면 받은 것 때문에 이민 비자 받아서 합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제가 보면은 영주권을 부모님들은 받고 자녀들은 21살 넘어서 못 받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학비도 엄청 비싸잖아요, 유학생들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경제적 여력도 딸리고 하니까 신분이 불법이 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기혼은 초청할 수 없는데 영주권자는 네.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가 있어요. 아, 기혼 자녀는 결혼한 자녀는 초청할 수 없지만 미혼인 경우에는 자녀를 네, 근데 초청할 수 많은 있다. 분들은 초청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불법이지만 이민 초청은 한 3단계 일로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이민 초청을 하고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는데 상당 기간이 걸리긴 하죠. 코타 자체가 21세 넘은 자녀는 이제 가족 초청 2순위 B 케이스고요. 네. 20족 초청 2순위 B 케이스고요. 네. 21세 미만의 자녀하고 배우자는 2순위 A 캐터고리에 해당해 있어요. 네. 근데 이 영주권자의 가족들은 불법이 하루라도 있으면은 미국에서 인터뷰할 자격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제가 직계는 미립국 한 사람 이외에는 인터뷰에 네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코타는 이제 2순위 A 배우자고 미혼 자녀는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랑 겉으로 봐서는 날짜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불법인 사람은 시민권자를 인터뷰할 수 있는 반면에 영주권자 가족은 인터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터뷰할 수 없는 거를 특히 21세 이상의 자녀는 받자마자 불법 체제 자녀라도 빨리 가족 초청을 하시면은 21세 이상의 자녀가 문호가 풀리는데 4년에서 한 4년 반, 5년 미만이에요. 살다 보면 4, 5년이 금방 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4, 5년이 지난 다음에 대사관에 나가기 6개월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면을 받으면 한국 나가서 3년, 10년 못 계시다가, 오는 거를 어.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대사관에 나가서 부모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 시민권자 배우자 찾아야 된다, 그거밖에 모르세요. 그렇죠. 네. 예, 진짜로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만 네.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영주권 받을 때 못 따라 받으신 21세 넘은 자녀들도 받자마자 영주권 수속을 하시고 이런 사면을 받으면 꼭 배우자가 유학생 만날 수도 있고 또 불체자랑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랑은 모르죠. 그래서 시민권자만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단 그다음- 미혼 자녀일 경우. 그렇죠. 네네. 네네. 영주권자는 아예 기혼자는 초청할 있는 법이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예. 시민권자는 이제 직계는 아니지만 21세 이상의 자녀도 초청할 수 있고 그는 가족 초청 1순위예요. 네. 또 결혼한 자녀들도 초청할 수 있어요. 그건 가족 초청 1순위예요. 네. 또 결혼한 자녀들도 초청할 수 있어요. 그건 가족 초청의
한 몇 순위 될까요? 3순위예요. 3순위. 형제자매도 초청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4순위예요. 4순위요. 네. 지금 사실은 유튜브 챗으로 한 네. 분이 그 문의를 하나 해오셨어요. 네. 미국에 온 지 13년 되었는데 제가 2009년에 영주권 페티션이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영주권 신청 못 하고 있는데요.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분은 관광 비자로 오셨다가 그 여기에 지금 학생 비자를 받아서 체류하셨었나 봐요. 현재 신분이 합법이고 문호가 풀릴 때까지 합법이면 미국에서 이미 세 가지 경우에 한 가지 불법이 되신 상태면은 예. 미국에서 인터뷰할 자격이 없고 불법 기간에 따라서 3년, 10년 아까 입국 제한 말씀드린. 사항이 그분한테 적용될 수 있어요. 만약에 불법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초청했으니까 그 사면을 신청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인터뷰 그 사면을 신청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되 주한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되 대사관에 가는 프로세싱은 그 청원서에 처음에 파일할 때 내가 합법인 사람은 대부분 미국에서 인터뷰한다고 적어놓으면 그 이민 청원서가 허가가 된 다음에 해외 비자 수속을 하기 위해서 내셔널 비자 센터라는 곳 된 다음에 해외 비자 수속을 하기 위해서 내셔널 비자 센터라는 곳에 폴트마우스 뉴햄프셔로 파일이 트랜스퍼가 돼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 인터뷰한다고 청원서에 맞게 했기 때문에 이민국 그냥 이렇게 쉘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 추정이 간단하고 생각해서 옵션도 모르고 어떻게 정정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절대로 그 없죠. 절대로 안 미국 하는 내에서 인터뷰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이 기다리는 사이에 불법이 돼서 해외 나가서 사면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 청원서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내 서류를 서울 대사관으로 돌려보내달라. 서울 대사관으로 돌려보내달라. 서울 대사관으로 돌려보내달라 이런 거는 또 I-824 해가지고 청원서를 트랜스퍼 리퀘스트하는 다른 양식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죠. 전문가랑 상의해서 해외를 돌리고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네. 사면은 또 쉬운 거 정 변호사님이 직접 또 하신 그럼요, 케이스도 네네. 많으시겠죠. 사면 종류도 많은데요. 이제 네. 나머지 사면들은 다 함께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그 I-601 프로비저널 웨이버만 설명하면 시간이 뭐 거의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합법적인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때문에 본인이 한국 나가서 10년을 못 오면 어떤 극심한 고통에 처하는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은 나는 보고 싶다, 그립다, 뭐 산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한 페인 앤 서퍼링이라 그건 그래서 감정적인 이민국이 거니까. 얘기하는 익스트림 할십이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익스트림 할십이라는 거는 이제 일상적인 대한 지장이 있을 만큼의 그런 스탠다드예요. 극심한 고통.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안 아픈 사람이 막 병원에 가 들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어떤 것들을 강조하냐면 극심한 그 이모셔널 디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뭐 불면증, 뭐 슬립 디스오더,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뭐 슬립 디스오더,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우울증 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 멘탈 스트레스가 실제로 많은데 그런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또 가족이 헤어지면서 불법 체류자 가족을 데리고 있으면서 받는 것들이 의사한테 가는 것도 보험도 없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비즈니스 사이콜로지스트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메디칼 익스퍼트 오피니언을 써줘야지만 이민국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기도 어렵다. 네, 이럴 그리고 정도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청자의 자격 요건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네. 신청자는 얼마나 미국에 오래 살았나, 또 직계 가족 판 relatives 자격이 되는 사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있나 없나, 그다음에 교육은 얼마나 받았나, 또 불법이라고 일 안 하면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불법이지만 일을 해서 소셜머니가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텍스 아이디 번호로 그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는 세금을 일단 잘 내야 돼요. 네. 그러네요. 그보다 이제 더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는 세금을 일단 잘 내야 돼요. 네. 그러네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먹고 입고 자고 배우고 일하는 거는 약간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 받을 때 커뮤니티 봉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꼭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어려운 이유지 않았어도
어려운 이웃을 가서 돕고 네. 꾸준히 돕는 거예요. 한 번만 일회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사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하고 리텐할 때 바로 기회가 되는 대로 커뮤니티 봉사를 최소한 1년, 2년 꾸준히 오래 할수록 이제 사면을 받는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런 조건들 오랜 시간 동안 잘 준비하면은 이민국도 이렇게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것도 상대적인 있어요. 것도 있고 일반적인 정산 케이스보다 참작이 훨씬 되고. 잘해서 집어넣어서 진술서도 쓰고 이렇게 잘하면 제가 6원의 웨이버 저희가 신청해서 거절받은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입국 금지 조항을 사면 받아가지고 금지 조항을 사면 받아가지고 또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사면하게 해주는 것도 뭐 10여 년 전에는 없었어요. 네. 새로운 법이 생겨서 이런 걸 허가를 해주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해외 나가면은 사면을 이민국이 먼저 해줬기 때문에 네네. 대사관의 영사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 네, 제가 작년에도 금년에도 이렇게 여러분 계시는데요. 원활하게 떠나서도 가셔서도 그냥 이렇게 마음이 노심초사하셔서 당연하죠. 나는 진짜 미국에 올 수 있냐, 안 가면 안 되냐 그런 손님들이 그러니까 항상 가셨다 있어요. 못 오실까봐. 네, 근데 걱정하시는. 허가를 사면을 받았는데 갔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이런 네.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 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우리 네.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연락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네. 네네. 전화번호 제가 좀 말씀해 전화번호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213-738-0928, 213-738-0928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면대면 미팅이나 상담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예약을 하고 가시면 네네. 어, 이거 말고도요, 뭐 영구 입국 금지되는 뭐 결혼 사기, 이민 사기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사면들은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또 다른 경우에 어떤 사면을 해드리도록 사실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네, 요 네. 2탄으로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의외로 네. 주변에 이 불법 체류나 이런 너무 부분에 많으세요. 대해서 굉장히 네. 많이 네. 고민하시고 진짜 특히 아까 입국 심사에 뭐 문제가 있어서 가짜 I-94 뭐 이민국의 비자 프라드 또 프라디 뭐 네오 아메리카에 관련된 학생들이 요즘에 영주권 못 받고 시민권 받을 때 영주권에 문제 생기고 이런 분들이 어떤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받았던 걸 취소 안 당하고 킵할 수 있는지 또 영주권 받기 전에 이것 때문에 못 받은 분은 어떤 경우에 사면을 또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런 네. 것들이 프랙티컬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다음 시간 또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인정 변호사님 꼭 다음에도 해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고요. 네. 예, 제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213-738-0928, 213-738-0928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고요. 뭐 또 자세한 문의 또 각각 그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케이스가 또 다 다르실 테니까요. 네. 한번 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최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